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로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야 그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릴 겁니다. 제 과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를 만나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일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연봉 2억대가 됐는데 2018년도부터 3억대는 넘겼어요. 3억은 넘겼는데 올해 원래는 4억대 가야 돼요.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가 좀 멘붕이 와서 핑계잖아요. 어떤 분은 봤더니 올해 크라운 클럽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남희 그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크라운 클럽 들어와서 그분도 제가 거기 강의 갔을 때 샤론 로즈 마스터이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더스였어요. 근데 지금 저보다 빨리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도 3억대까지는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최초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왜 1,000만 원이었냐면요. 월 1,000만 원만 벌면 돈 걱정 없이는 살겠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2010년, 그러니까 2009년도 제가 11월 달,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가 됐더니 제가 연봉, 그러니까 월 1,0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대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쌓여가지고요. 제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작할 때 당시는 부부 신용 불량자에다가 집도 없고 아이들 셋에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에서 애터미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김해 혼자 올라왔을 때는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집에서 혼자 유일하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만 본다면 집도 제주도에 있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 연금으로 전환시켜 드렸어요. 주택연금 아시죠?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산 편인데 애터미 하면서 저렴하게 산 편인데 그거를 요번에 어머님 이름으로 해서 연금 전환을 시켜줬고요. 김해에다가 3억 1,000만 원 주고 현금 주고 아파트도 또 새로 샀어요. 그리고 주식도 갖고 있어요. 보험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현금도 많습니다. 빚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는 1,000만 원만 벌면 돼요. 1,000만 원만 벌면. 1,000만 원 벌면. 그래가지고요. 그 1,000만 원이 넘어가서 2,000만 원이 넘어가고 2,500, 어떨 때는 3,000박 막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없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이 마음이란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진짜 열심히 뛰게 되는데 돈 걱정 실제로 제가 인생 시나리오 썼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사람이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와서 제가 멘붕 왔다 그랬잖아요. 힘들었으면 멘붕 안 왔을 것 같아. 근데 편안해지니까 좀 멘붕이 온 거야. 그러면서 그냥 조금 뭔가 나태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요. 했는데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또 막 인생 시나리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뭐 인생 시나리오 새로 쓰기로 하고. 근데 요번에 그 캐나다 주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총장님은 최초에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완성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인생 시나리오를 어떤 걸 쓸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요. 뭘 써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쓰려고 그래도요. 잘 잡히지 않아. 쓰면 뻔한 것 같아. 뭐 봉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파트너한테 봉사하고 주인 사는 사람 봉사하고 봉사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시작할 때의 개념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라면 지금은요. 플러스 알파 뭐냐면 돈에서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 하고요. 돈을 초월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건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단계에서는. 걱정 안 하는 단계에서는. 근데요. 이제 마음대로 사는 단계로 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사는 단계. 이제 남아있는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열 리더스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진짜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거의 정해주고 있잖아요. 봉사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그렇게 사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치를 사실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돈 걱정 없이 사는 데까지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제가 로열 리더스까지 와서 이제 연봉 3억대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단 코로나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변화는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게 똑같으니까 어차피 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를 좀 활용해가지고요. 하다 보면 분명히 3억대까지 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왜 돈 걱정 없이 사는 꿈을 꿨었냐면요. 돈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살아서 막 치질이 가난해서 막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요.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사실 가정이요. 돈이 좀 없어도 서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부부가 갈등이 없이 재밌게 지내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놈의 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의 돈만 해결이 되면 싸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저 돈 걱정 없이 사는 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나이부터요, 돈 되는 일은 안 해본 게 사실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부터요, 이 정신이 깨어가지고 이 인식되기 시작한 후로부터는요, 돈 되는 일은 다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집이 제주도입니다, 원래. 제주도인데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나이 좀 지긋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촌에 가면 저희 집이 어촌이면서도 산골이 있다 보니까요. 돈을 조금씩 벌 수 있는 것들이 꽤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 고사리도 캐고요. 나물도 캐고요. 그다음에 봄 같은 데는 꽁알 해가지고 지금은 달걀이 귀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엔 달걀 같은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꽁알 같은 걸 주우러 다니고요. 지네도 잡으러 다니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깡통에 담아서 땅속에도 묻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모아서 아버지한테 어떻든 좀 드리려고 그래서 싸움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을 꿈꾸면서 항상 돈에 대한 개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모아도요. 그 돈이 크게 모아지진 않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돈 모았다 그래서 그 돈을 확 모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아무리 모아도 안 됐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간 거죠.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할머니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도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가졌던 돈 걱정 없이 산 돈에 대한 개념이 잃어버려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하루는요. 저에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직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는데 옆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옆에 딱 봤더니 옆에서 와이프가 울고 있고요. 그 옆에서 딸아이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와이프랑 이제 가끔 싸우기도 하고 하니까 우는 모습을 봤지만 그날따라요.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서글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우냐 확인해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으면 어머니랑 많이 돈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 나도 밖에서요, 술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다짐을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는 죽었다 깨라도 술을 안 먹는다고 만약에 술을 먹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까지 했었던 전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저도 먹었던 거예요. 먹으니까 참 웃긴 게요. 아버지처럼은 안 하고 산다고 했던 제가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단지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요. 그 성격이 대물림 된 거예요. 가난도 대물림 됐지만 성격도 대물림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그때 깨우쳐서요. 과거에 생각했던 걸 회상하면서 진짜 돈 버는 일 무조건 내 목숨 걸고라도 돈 버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진짜 많이 버는 거 적게 말고 이런 마음 갖고요. 그런 일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돈 버는 일이. 우리 알잖아요. 우리 모 사장님들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돈을 벌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요.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부자 아빠 엄마한테 태어나야 돼. 일단 돈을 좀 물려받아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공부를 잘하면 돼요. 공부를.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해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 가면 그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은 좋은 직장들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내 집안에 돈이 없어도 시집을 잘 가든 장가를 잘 가서 부잣집에 장가를 가든 시집을 잘 가가지고 또 잘 살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허우대라도 멀쩡해가지고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얼굴 이쁘고 이러면 또 기회가 또 생겨요. 근데 돈 있는 집도 아니지. 공부도 못했지. 생긴 것도 별로지. 아무리 노력했다 그래도요. 돈 벌 수 있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찾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부모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나를 원망할 거라고 그 생각은 딱 머리에 차여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만난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바로 일명 다단계. 내용을 들어봤더니요. 진짜 끝내줬습니다. 전 처음 시작했던 게 여자 속옷을 파는 다단계였습니다. 여자 속옷 다단계. 그 다음에 했던 게 통신 다단계. 그 다음 했던 게 돈 놓고 돈 먹기. 요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내용만 듣고 뻑갔어요. 나한테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 체질 안 맞았어요. 제가 어떻게 여자 속옷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체질이겠습니까? 체질 절대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체질 아닌 거지만 쫓아다녔습니다. 저 여자 속옷 잘 팔았거든요. 여자 기능성 속옷. 우리 와이프요. 입기 싫은 거 억지로 입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오직 답답했으면요. 입고 자라 그래가 잘했는데 입고 자다가요. 숨 막힌다고 자꾸 빼더라고. 근데 안 된다고. 몸매 바뀌어야 되니까 계속 입으라고. 그렇게 막 했었어요. 근데요. 그 몸매 별거 없더라고요. 입으면 바뀌는데 벗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입을 때만 좋아지는 거야. 가슴도요. 그 속옷 가슴 그 브래지어 끼면요. 가슴이 싹 이쁘게 올라가요. 맵수도 나오고. 근데요. 벗으면 툭 떨어 똑같아.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체질에 안 맞지만 난요. 돈 벌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그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요. 어렵더라고요.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파는 게. 정수기도 있었는데 그거 팔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요. 아파트 단지 20개 단지를 돌면서 계속 물을 대문 앞에 있죠. 문 앞에 갖다 놓으면서 그거 하면 또 정수기도 팔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질 않는 때 우리 힘들 때 있죠. 그때 새로운 정보 오잖아요. 그게 또 통신 다단계였어요. 통신 다단계면 두께만 좋잖아요. 핸드폰 누구나 쓰는 거. 어차피 쓰는 거. 한 번만 쓰게 만들면 요금 올라오는 거. 내용 죽이죠. 혹 하더라고요. 귀도 얇아요. 귀도 얇아. 혹 넘어가가지고요. 그쪽에 가서 또 깨졌어요. 마지막에 온 게 돈 놓고 돈 먹겁니다. 요즘도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듣는 정보 중에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동안은 우리 비트코인 있죠. 코인을 매개치를 한 돈 놓고 돈 먹기 유사수신 있죠.
그 돈 놓고 돈 믿게 많이 왔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그때 당시 쇼핑몰, 다단계, 그 다음에 뭐 돼지, 그 다음에 뭐 고기, 뭐 전복, 하여튼요, 매개체라는 매개체만 가지고 돈 넣으면 이자를 얼마씩 주다가 나중에 원금 주는 형태의 별하별 그 유사수준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미래의 산업이라는 뭐 비트코인, 코인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 기술하면서 또 들어온 다단계가 있어요. 요즘 봤더니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또 그런 또 이 유사수준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보면 끝내줍니다. 귀가 홀라당 넘어갈 만큼. 근데요, 그런 고급 정보고 새로운 정보는 사실은요, 우리한테 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들으면 홀라당 넘어가게끔은 돼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오는데 그거는요, 사람 듣기만 도 뿅 갑니다. 저도 그때 그거에 뿅 가가지고 거기 뛰어들어서 최종적으로 물류통신 펀드까지 7년을 하고 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보려고 노력하다가요, 그 가난이 최악 있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거지가 됐을 때 제가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깨졌을 때. 외부에 있는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집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항상 밖으로 다녔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 대부분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밖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깨졌을 때가 밖에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딱 깨지고 나서 그 회장이 구속 딱 되고 나니까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돈 벌려고 밖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원망 안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올 때 시작할 때는요,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큰딸 하나. 근데 그 완전히 깨졌을 때는 아이가 셋이 돼 있더라고요. 셋이. 분명히 하나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아이 셋까지 놔두고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어쩌면 그런 경험들 있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아세요? 바로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그냥 빨리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없어지려고 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우리 남 있고 온 시집 온 우리 와이프는, 그리고 아이들 셋은 무슨 죄가 있냐. 나 아무리 못해도 바닥에서 기면 걔네들 먹고 살면서 걔네들 능력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줄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내가 바닥 일이라도 하면서 그거 해주고 나서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처량했습니다. 들어가니까는 살던 집도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 그때 당시 이제 빚이 1억 4천이 됐었어요. 와이프 카드 7개, 내 카드 7개. 저는 이제 제 카드만 돌린 게 아니라 와이프 카드까지 돌렸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카드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신용불량자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돼서 집에 들어갔지만 그래도요, 다행인 건 저희 와이프가 저를 내쫓진 않더라고요. 내쫓지는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닥 일을 했죠. 뭐 대리운전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린이차도 운전하고요. 뭐 하여튼 안 해본 거 없이 바닥 노가다도 뛰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그냥 하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분이 너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한 게 보험을 했습니다. 보험을. 근데 보험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은 누구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험회사에 딱 갔는데 처음 갈 때는 보험회사 아니고 펀드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전공은 그래도 회계학 전공을 했습니다. 회계학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엔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라고 안 하고요, 금융회사라고 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보험회사. 하지만 얘기 들어봤더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대신 그 저를 면접하신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신용불량자면 안 된대요. 난 신용불량자인데. 그래서 그분 보고요,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살 길이라고, 이거 일 하게 해달라고. 거꾸로 빌었어요. 보험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시험만 보면. 근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신용회복을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신용회복 신청을 하고 그 보험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다녔던 제가 보험회사가 미래에셋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미래에셋이라고 제가 SK생명에서 미래에셋으로 전환된 회사를 다니다가 또 그 회사도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게 참 나름대로 1년 정도는 별로 못했지만 먹고 그냥 겨우 먹을 정도. 주위 사람들 거 어찌어찌 조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요 조금 들어줬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운동하는 데서 바닥부터 막 기니까요 사람들이 1년 정도 지나니까 보험을 좀 들어주더라고요. 그거 조금 나아질만 할 때 또 금융위기가 오더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래에셋이 원래 금융 쪽 많이 하거든요. 펀드도 하고. 와장창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삼성생명으로 갔습니다. 삼성생명으로. 그 삼성생명에 갔을 때 애터미 정보가 왔어요. 애터미 정보가. 애터미 정보가. 제가 이 애터미 정보가 왔을 때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다단계를 7년을 했습니다. 물류, 통신, 펀드. 그리고 주위에서 다 거지들만 봤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지였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뛰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거지고요. 그때 당시 성공했다고 말했던 사람도 시간 지나니까 다 거지였어요. 1, 2년만 지나면 부자 됐다 그랬다가 1년 지나면 다 거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던 제가 또 다단계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요. 제 보험회사 고객이었어요. 그것도 골드 고객. 우리 애터미 하면서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제품을 엄청 잘 써줘. 그러면 우리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줬고요. 저한테 너무 소개도 많이 시켜줬고요. 진짜 저한테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는 줄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는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육지에서, 제가 제주도니까 육지에서 제주도에 오신 스폰서죠. 스폰서분들을 저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지만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죠. 마음속에 귀를 막고 너는 얘기하라, 나는 날린다. 계속 이게 반복이죠. 한 서너 명을 계속 만났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우리 회사의 최고 직급자들 다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 다 만났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봤을 때 좀 죄송하지만 이덕우 임페리얼도 그렇고요. 김현숙 임페리얼도 그렇고요. 사실은 진짜 찌질하게 보였어요. 나도 찌질하지만 진짜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얘기도 들어봤더니요. 별거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다 다단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듣기는 했지만 들을 마음도 없었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우리 그 스폰서 되신 분이요. 이제는 그분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다단계를 목숨 걸고 7년을 해봤지만 다단계는 진흙탕입니다. 절대 당신 같은 분은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한 한 넉 달을 얘기했어요. 서넉 달을. 하지만 나는 하지 말라고는 하면서 들어주긴 합니다. 왜? 보험 고객이니까 안 들어주면 혹시라도 보험 깰까 봐서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질린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그 스폰서가 나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화장품 3세트만 사달래요. 그래서 화장품 3세트, 우리 말하는 30만 포인트예요.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거를 딱 맞추면서 저랑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3세트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3세트를 집에 가져왔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지금은 화장품을 좀 씁니다. 건강식품도 먹고. 그때 당시는요. 제가 다단계를 해도 안 먹고 안 써요. 옛날에 다른 다단계 할 때. 왜?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3세트를 가져갔더니 안 쓰고 그냥 놔두면서 표정이 보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화장품 말고 돈으로 가져와. 돈으로. 이런 표정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3세트를 제가 배드민턴 치는 학교 선생님한테 어쩔 수 없이 전달하게 됐는데 와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화장품 한 세트가 전달이 됐는데 그 화장품 한 세트가 어디로 갔냐면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 행정실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달이 또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신제주에 있는 제주도의 신제주에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의 행정실에 있는 선생님이 옛날에 뉴스킨을 부업으로 했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행정 선생님이 봐가지고 아니 내 화장품 쓰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안 받겠는데 이상하게 얼굴 바뀌는 모습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 뭐 배드민턴 치는 데 있는 한 분이 준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저를 만나겠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뜬금없이 만나가지고 소개받기 시작한 게 12개를 소개받았어요. 12개를. 저는 3세트 끝나면 끝이잖아. 12개를 받으니까요. 우리 스폰서를 그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2개가요. 자연스럽게 3개가 넘어가면서 넘어갔고 우리 스폰서는 하나 넘길 때마다 7만 원씩 저한테 주더라고. 7만 원씩. 그때 제가 생각이 턱 터이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건을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왕창 사게 만들어 놓고 사람 끌고 오라는데 이거는 나도 모르게 제품이 전달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다른가 싶어서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상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귀를 막았었잖아요.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그분 보고 내가 예전에 왔던 분들 중에 다시 좀 만나게 해달라. 나 이제 제대로 들어볼 테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란지 아세요? 이제 그분들 안 온대요. 제주도에. 거짓말이었어요. 오는데 안 만나게 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저를요, 속리산 석세스를 데려가려고. 바로 시스템에 데려가려고. 그래 놓고는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속리산에 석세스를 가야 되는데. 근데 속리산 석세스 가려면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야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근데요, 그분이 카드를 끊고 비행기표를 끊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석세스를 갔죠. 그 가서 속리산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저는 진짜 단순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한 게요, 딱 2가지입니다. 진짜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저 분석 못해요. 회계학과지만 단순해서 뭐만 봤냐면요, 딱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품질은 좋은 건 맞았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 번은 사줄지 모르지만 재구매를 안 해요. 이유, 딴 나라 비싸요. 비싸요. 사업하는 사람은 쓰지만 소비자는 쓰지 않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요, 애터미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막 피 터지면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몰려온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틀린 말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진짜 저 말만 진짜라면 당연히 소비자는 만들 수 있죠. 그거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 거기다가 회장님이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 우통 벗어가면서 막 그때 당시에 2시까지 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석세스를 밤에. 아니 오너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알려주면 되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요. 이건 뭔가 진짜인 것 같다. 그럼 2가지가 나한테는 딱 와닿은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저는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그냥 시작이다. 다시 내 인생 마지막 걸고 애터미 한번 한다. 저 혼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저 혼자 집에 얘기도 안 한 거고. 그래놓고 집에 오자마자 나 애터미라는 다단계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다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단계로 인생 다 말아먹고, 아니 인생까지 말아먹은 건 아니구나. 어차피 말아먹은 인생이지만 다단계 하면서 완전히 쪽박 찼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와서 또 다단계 하겠다 그래. 어떨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대부분 뭐 이혼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집 나가라부터 난리가 날 건데요. 저희 와이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뭐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않고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왜냐하면 다단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단계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 속에서 며느리 힘든 거, 아이들 힘든 거, 손자들 힘든 걸 봤었는데 또 아들이 다단계 하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들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내 인생에 나 이렇게 어렵게 살다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 좀 크고 나면 아까 다시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 못하면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어머니가 3일 동안 들어놓다가 지쳐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해석 잘하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해요. 하라는 말 들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했는데 진짜 물건은 잘 나가더라고요. 소개가. 제가 아는 인맥은 다 깨졌었습니다. 다단계 하면서. 근데 그 12명 소개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소비자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소비자 만들면 200만 원이 한 개예요. 소비자만 만들면. 오토 판매사가 한 개예요. 소비자만 만들면. 근데 소비자는 많이 만들어지지만 사업자는 사실 제 능력 가지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닌데 내 주위에는 제주도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마음을 먹으니까 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요. 우연찮게 김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하는 분한테서. 옛날 다른 다단계 할 때 좀 알던 분인데요. 보험 들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도 보험 했었잖아요.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 못 들어요 말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애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애텀 얘기를 했더니 쉬운 말로 너 또 다단계 시작하냐고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다단계 10단계가 모르겠고 진짜 제품 좋으니까 한 번만 쓰면 얼굴 진짜 좋아질 거라고. 난 경험했으니까 주위 사람들 보면서. 그 얘기했더니 그분 한번 보내봐 소리를 했는데 저는 보내봐가 와봐 소리가 들려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없는 돈에 김해로. 근데 그때 당시도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그때는 뭐냐면 사스인가 뭔가 있을 때였을 거예요. 2009년도인가 그렇죠. 2009년도가 사스 그런 어떤 팬데믹이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도. 근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비행장까지 와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대. 그러면서 내가 당신 화장품 보내라 그랬지 니 오라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화장품 보내주고 그분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요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데 부업으로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김해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100에 30짜리인데 원래는요 200에 28만 원인데 그 100도 없어가지고 100에 30짜리 월세부터 출발해서 1년 지나니까 400 2년 지나니까 800, 2년 반 지나니까 1000, 다시 1년 반 지나니까 2000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형태로 성공으로 쭉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애터미를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중요한 건 그 애터미한 방법입니다. 방법. 사실 저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진짜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쉬워도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다 어렵대요. 많이 어렵대요. 근데 이게 내가 쉽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요. 돌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내 입장에서 쉬웠던 거예요. 알아봤더니 내 입장에서 그 바닥을 키면서 바닥만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거 맞아. 근데요. 평범하게 살거나 그냥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힘들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나는 쉽지만 일반 사람 입장에선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꿈이 있다면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을 시작을 할 때 단순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 건 맞아요. 마음가짐. 그리고 액션은 별게 없었습니다. 시작을 딱 하면서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해 올라와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애터미를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원래 액션은 2가지예요. 근데 합이 3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소비자 군단이 형성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소비자 군단이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 그 소비자들 안에서 분명히 사업자를 찾아내야 돼요. 요 2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모든 거 빼고 그 2가지만 만들면 애터미 무조건 성공해요.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찾아내는 동안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별하별 일들이 많겠죠. 그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됐겠죠.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일과 같이 그 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과 같이 요거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 바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일이든 200만 원 버는 일이든 300만 원 버는 일이든 일의 개념이 있잖아요. 일의 개념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시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시간. 일은 무조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그 일에 따라서요. 힘든 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우리 회장님은 3천, 5천 버는 일은 쉽지만 200, 300, 400, 500, 600, 700 이 버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적게 버는 돈들이. 그것처럼 200, 300 버는 정도의 일 개념은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왜? 우리 이 안에서 얼마를 벌어야 최소한 돈 걱정 없어지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일이라면 시간 투자 기본적으로 하면서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 애터미가 1,000만 원 버는 일인데 이 일하면서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세상에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래서요.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다 지나고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8시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16시간 일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4시간밖에 일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4시간 일하면 만날 사람이 없을 땐 일 못했어요. 근데요. 어떨 때는 움직일 때는요. 우리 고속도로 타다 보면 휴게소에서 거기서 잠도 자고 가다 보니까 16시간 동안을 일한 적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합쳐보면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1,000만 원 버는 일 8시간 하는 거 어렵나요? 아닙니다. 당연한 개념이에요. 저는 요즘 사실 요번에 되게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뭐 어이없는 일이냐면 우리 사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애터미 지금 사업한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사업. 우리 우리 조세리 국장님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 애터미 우리 그 한국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국에 예. 회원수 350만 명. 한 10,000명 좀 안 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아세요? 와, 정확히 하시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전부터도 알았지만 요번에요. 검증이 됐어요. 뭐가 검증이 됐냐면요. 요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요. 사실 우리는 다 집합금지 명령, 우리 센터들 거의 다 이제 문 못 열었잖아요. 다 문 닫고. 다른 업종들은 좀씩 풀어줬잖아요. 조금 풀리면서. 그래가지고 뭐 식당도 문 열고 여기도 문 열고 다 먹고 살라고 다 열어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센터는 만만하게 왜 우리 센터는 뭐 개밥이 도토리인가? 왜 우리 센터만 안 열어줘? 우리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 하는데 열받잖아요. 열받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뭘 한지 아시죠?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러면 애터미에서 밥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청원을 했겠죠. 그쵸?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방역수칙 지키면 좀 문 열어줘라. 그래서 나는 제가 그전부터 10,000명 정도밖에 애터미 사업 안 한다고 난 생각했었기 때문에 많이 안 할 거라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요. 그래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벌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10만 명, 20만 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만 명 된지 아세요? 청와대 청원? 제가 듣기로는 15,000명 했답니다. 15,000명. 핵심은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000명밖에. 15,000명밖에. 그 15,000명 안에는요. 8시간 투자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5,000명. 나머지가 4시간, 8시간 해가지고요. 부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애터미에 지금요. 진짜 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마음가짐을 애터미 사업에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려면 당연히 8시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200, 300 벌 때도 어렵지만 1,000만 원 버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거다. 내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나오면 주둥이를 확 꼬매버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스폰서들한테 어렵다,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스폰서들도 내 주위에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김해 혼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담을 할 스폰서도 없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뛸 때. 나중에 분명히 옆에서 잡아준 분들은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안 잡아줬지만 내 파트너를 또 잡아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만들어갈 때. 하지만 처음 스타트할 때 당시는요.
사실은 근처에, 옆에 없기 때문에 저를 잡아줄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힘들다, 어렵다, 한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자신한테 다짐을 한 거죠. 당연히 1,000만 원 버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된다는 마음밖에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 마음가짐 자체가 이걸 일이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근데 이게 1,000만 원만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임페리얼 나오면 얼마 벌어요? 평균 요즘요 1억 정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우리가 상한선 5,000만 원은요. 우리 후원수당 개념이지 직급수당 포함하면요. 거의 1억까지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도. 사업자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조세희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10,000명,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소비자는 어마장장 많은데 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수당 자체가 좋아요, 요즘. 1억이 1억. 1억이면요, 중소기업 중에도 큰 중소기업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도 연금성. 그러면 8시간, 어렵다, 힘들다 말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목숨 거는 일. 바로요, 일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탁 박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두 번째로 했던 게요, 1순위예요, 1순위. 우리 200짜리, 300짜리 직장 생활 할 때도요.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일할 때도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직장입니다. 왜? 그거 안 가면 월급 못 받잖아. 아니 아이 좀 아프다고. 아니 뭐 시어머니 온다고. 무슨 일 있다고. 직장 안 갑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일이에요. 일에 대한 게 1순위고 나머지는 그거 하고 나서 무슨 해결하고 나서 해결하는 게 두 번째 일들이에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까지 월 벌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1순위지. 근데요. 사업한다고 하고 애터미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하다 남는 시간 3순위도 아니더라고. 말순위야 말순위. 아니 말순위 하면서 어떻게 그래서요, 저는 처음부터 1순위였어요. 근데 저는 웃긴 말 같지만 이것도요, 1순위밖에 될 수 없었어요. 왜? 집을 떠나서. 김에 혼자 올라와 있잖아.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애터미가 있으지. 남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남는 시간이. 모든 우선순위가 1순위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정이 있으시고, 우리 여성 사업자분께서는 가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자세만큼은 모든 거에 1순위다. 이런 마음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그랬으니까. 세 번째로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누구 일도 아닌 나의 일.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일이 특징이 뭐냐면요.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 때문에 돈을 번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파트너한테는요. 내가 돈 벌게 해준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스폰서는 나한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 파트너는 지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사람. 논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요. 기대가 이빠이 돼 있습니다. 스폰서들한테. 근데요. 사실은 스폰서도 여기 올 때요. 자기 돈 벌려고 온 겁니다. 파트너도 여기 올 때요. 스폰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온 거예요. 바로 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줘야 되냐면 우리 스폰서도 자기가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자기가 돈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파트너 돈 되는 게 나 돈 되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스폰서한테는 엄청 잘하면서 파트너한테는 더 잘해야 되는 게 나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요. 스폰서는 나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야 되고 파트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돈 벌게 해줄 거고 대부분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밑에도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가지고요.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제가 기대치 줄이면요. 가장 좋은 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요. 우리 가장 핵심은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려면요. 내가 평화가 있어야 돼. 맨날 스폰서 때문에 고민하고 파트너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면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오래 버티질 못해요. 어차피 이게 시간이 일정도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스폰서에 대한 기대를 줄여. 기대를 줄이면요. 조그만 것만 내려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스폰서 고마워 죽겠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기대가 커지면요. 작은 게 나오면요. 아이고 요거 해주면서 생색이 나요. 요런 스타일로 돼버린다니까. 파트너요. 기대를 많이 하면요. 파트너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지만 내 눈에는 잘 못하는 거로 보여. 근데요. 기대가 없으면요. 요만한 거 잘해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나는 스폰서에 대한 기대를 없애놓고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없애놓고 항상 감사한 분들이라는 마음가짐을 갖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게 실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의 8, 90%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그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점점점 빨라졌고요. 스폰서가 좀 밉다가도요. 이 생각 딱 하고 나면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져. 원위치로 돌아오는 속도가.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요.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만 없애놓으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두 분이 감사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만 먹으면.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일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를 찾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소비자야 좋고 싼 물건 전부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다 만들어주고 있고 그럼 결국은 소비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줌으로 요즘 같으면 뭐 줌으로 해서 SNS로 나르든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지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든지 그럼 방법 찾으면 돼. 그리고 소통이 잘 되면 어차피 사업자 그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갖더라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싹 올라왔고 지금은 소비자 군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 밑에 양쪽에 다 로얄들 둘이 있고요. 로얄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들 4명씩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랑 뭐 크게 소통하는 건 없지만 그냥 가끔 연락하고 요 정도예요. 나한테 크게 기대도 안 해. 특별한 게 없어요. 나 요즘 다니면서 줌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공치러 갔다가 줌 보여주고 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열내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더 써도 되나요? 아니면 끝내야 될까요?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인 액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내가 만들어지면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암시를 많이 해보십시오. 자기 암시를 많이 해보시고요. 이 자기 암시에는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좀 시키세요. 자기 합리화가 나쁘게 말하면 나쁜 건데요. 일을 하면서는요. 힘든 거를 합리화시켜서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합리화시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일을 시작했을 때요. 회사가 방문 판매로 출발하다가요. 2009년도 제가 곧 시작했을 때요. 다단계 판매로 딱 전환되면서 방문 판매할 때 있던 기득권을 깨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깨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이 방문 판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 조건에 4세트를 사면 싸게 사는 거 있죠. 과거에는요. 그거를 직급자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250만 포인트를 달성한 사람만 그걸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되면서 4개를 같이 사면 누구나 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거의 50% 이상의 사업자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날 때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저 사람들이 떠나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 왜? 어차피 애터미는 소비자를 위해서 가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회장님 말처럼 소비자만 많아지면 나는 무조건 된다였어요. 바로 나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떠나줬을 때 된다예요. 위로 떠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요.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 떠난 사람은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분이, 제일 위에가 우리 김지연 크라운, 그 밑에 이희수 크라운, 그 밑에 김정숙 로얄, 저, 전부 다 올라갔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떠나주니까 난 된 거예요. 바로 나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떠나주는 게 좋은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떠난다고 해서 같이 떠나더라고요. 멍청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애텀이 돈 안 돼. 그 소리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요, 그것도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 돈 안 되지? 그러니까 돈 안 되니까 너 일하지 마. 너 물건이나 써라? 저는 그거였어요. 왜?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예요. 저는요, 철저하게 쓰는 사람이 많고 돈 벌려는 사람은 적어야 우리 수당이 커져요.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돈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있으면 안아주고 싶어. 그치? 주위를 막 알려. 돈 안 된다고. 대신 물건은 써. 물건은 써. 주위에 물건은 좋으니까. 바로요, 그런 식으로 또 합리화시켰습니다. 해봤는데 돈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그분도 합리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봤는데 돈 안 돼? 맞지? 해보니까 돈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빨리 떠나줘. 구조조정하는 구조조정. 좋은 사람들만 남게. 얼마나 좋아. 남아있는 사람 더 다 잘 되거든요. 핵심은요, 어차피 비율이 100대 1로 돼야 됩니다. 99명의 소비자의 한 사람의 삽자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떠나주면서 물건만 써주면 돼요. 그럼 우린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바로 합리화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나한테 이롭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왜? 기본인 애터미는 무조건 다른 회사보다 좋은 거 확실히 맞고요. 애터미 제품은 무조건 좋은 거 맞고요. 정책도요,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단,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요, 회사 잘 되기 위해 정책 내오는 거지 회사 안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은 거예요.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폰서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되기야 자기 잘 되는데 우리 나쁘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나한테 이롭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내 암시를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꿈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한테 이롭게 해석을 자꾸 하면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요즘 그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가지고 해석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좋아져요.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힘들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바로 갈림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암시를 많이 하고 자꾸 나에게 이롭게 해석, 합리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찾아야 되잖아요. 소비자 찾는 방법은 어쩌면 우리 신정임 총장님 쪽 젊으신 리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SNS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방법들은 제가 거꾸로 우리 조세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니, 본인들이 제일 잘하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몰라. 지금, 난 이것도 지금 하는데 식은땀 나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SNS 통해서 퍼나르고 데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거꾸로 배워야 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소비자는 늘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안에서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업자는 철저하게요,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찾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왜? 기본이 소비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프로세스가 안 나와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다가 분명히 또 핑계를 대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다가 떠나면요, 안 한만 못한 게 또 이 일이에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제품 만족도가 있는 소비자들 중에서 제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 꿈 없는 사람은요, 사실 요즘 같으면 전 다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과거 같으면 떠밀려서 같지만 이제는요, 철저하게 꿈 있는 사람 위주로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방법, 그것도요, 시스템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가 요즘 장난 아닙니다.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 회사가 보니까요, 어차피 우리 미래에서 가장 강력한 게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인데 대기업들이야 플랫폼을 갖겠죠, 다. 근데 일반 서민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애터미는요, 가져놓고는 우리한테 개인적인 플랫폼을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일단 유통 플랫폼이 맞지만
그 이후에 정보 플랫폼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 우리 안에 모든 게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플랫폼이란 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생산자 개념도 정보도 생산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산이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 애터미가 바로 있고 그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된 퍼스널, 개인 플랫폼을 회사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전달하면서요. 사업자 그중에 꿈 있는 사람만 밑으로 차곡차곡 내 터미널 그 다음에 본인들 플랫폼으로 막 짜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시스템이 90% 이상 받쳐주고 내 마인드만 갖춰주면 애터미에서는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떠든 것 외에는 너무 좋아서 지금 옆방에 와이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 듣고 있을 텐데 제가 그 중에 뻥 있는 거 있으면 바로 또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뻥 없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오바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오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방가방가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제가 그래도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할수록 그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나 뭐죠? 손은 안으로 굽는단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정임 총장님하고는 좀 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친한 사장님 쪽 분들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왜? 어차피 뭐 애터미 뭐 전부 합쳐지지만 1순위는 우리 라인, 두 번째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뭐 하여튼 좋은 정보들 그다음에 좋은 느낌 사실은 뭐 비즈니스 하면서 다른 것처럼 막 디테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이 애터미가 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나는 확신, 느낌, 진실 막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들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꼭 그 어저께 모였던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